네, 안녕하세요. 1월 15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장이 끝날 때쯤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M&A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했습니다. 네, 5,500억 원 규모로 25%의 지분을 확보해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이제 뭐 CEO가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알테오젠을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 M&A에 대한 부분, 뭐 머크랑 M&A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인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했었는데 정작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그쪽 M&A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예전에 뭐 CEO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의 그 바이오 회사의 한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정부의 지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빅파마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한계를 느끼고 대기업에 넘기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안 그래도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테오젠 인수에 대한 부분 적극적이었다가 실패를 하면서 지금은 뭐 바이오 일단은 하고 있죠.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레고캠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의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모습이고 일단은 OCI가 한미 사이언스를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합병을 이제 합병 출범을 하면서 갑자기 그것도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에서만 그런 M&A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큰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빅파마라고 하긴 좀 그렇죠. 한국에서는 빅파마가 한 건 아니니까.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좀 현금이 좀 풍부한 대기업, 오리온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현금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둘 다 이제 바이오 쪽에 오리온은 원래 관심이 있었고 하고 있었고요, 중국에서. 하지만 OCI 같은 경우는 그런 예전에 뭐 부강제품이 있었으니까 뭐 둘이 약간 공통 분모가 많네요. 예. 근데 일단은 좀 레고캠 바이오 인수에 대한 건 좀 약간 갑자기 나온 거라서 내일 이제 또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시초가에 이제 좀 갭떠서 좀 출발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재고 소멸로 인해서 윗골이 날면서 내려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감할 때는 좀 시작할 때는 좀 좋은 모습 갭떠서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M&A에 대한 거는 사실 얘가 말이 많았는데 레고캠이 M&A가 됐네요. 네. 아무튼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뭐 대장주로서의 바이오주의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알테오젠이 보여줬었는데 알테오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레고캠이 기술 이전 대박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레고캠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예. 우리나라 3대 플랫폼 바이오 3대 플랫폼 중에 하나니까 그만큼 좋은 모습. 알테오젠도 제 생각에는 CEO가 이제 그만두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이세한테 넘겨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미 뭐 기정사실화돼서 적당한 M&A 지금 대상이 나오면 넘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조만간 좀 뭐 M&A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 잠시 한번 보겠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플랫폼 기술로 유명한데 이게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좀 알테오젠이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빅파마 뭐 머크가 인수를 계속 하려고 하고 뭐 결렬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기술 독점 계약에 대한 또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특이하다고 그러네. 예, 일단은 기존에 있던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히알루론산이라는 그걸 분해 효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부나 일단 관절, 눈 이런데 존재하는 점액질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히알루론산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거를 이제 투여를 하면 이제 투여를 하죠. 그러면은 주사로 투여를 하면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요게 히알루론산은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그 분해한 부분으로 이제 약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드린 원래 기존에 있던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를 맞으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 약물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예요. 그래서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라서 다이렉트로 이제 뭐 그 피부 밑으로 이제 주사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더 효과가 아무래도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몸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정맥 주사 아시겠지만 한 번 맞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맞는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 요런 실험 같은 걸 했었는데 의료 비용이 62%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시간은 53% 감소가 되면서 시간이랑 비용을 다 아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병원의 그런 이제 시설도 빨리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좀 단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환자한테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의료진한테도 더 좋은 거고 정부 차원에서도 보험 비용이 더 감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도 요런 쪽으로 좀 더 키우는 그런 혜택 같은 걸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좀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항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항암을 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정맥 주사를 계속 맞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꼽을 데가 없어요. 주사를 이제 꼽을 데가 없는데 그런 정맥이 손상된 항암 치료 환자들, 암 환자들에게 일단은 이거 피하 주사를 맞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정맥이 손상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주사를 맞기 더 편한 거죠. 투약하기 더 좋아지는 부분이고. 일단은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기술 이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뭐 7개의 지금 기술 이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큰 금액이 가장 큰 게 일단은 ART-B4 요건데 일단 뭐 머크죠. 머크사랑 미국의 머크사랑 일단은 제일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을 단행을 했고 그 2개 정도가 이제 큰 게 있어요. 덩치 큰 게 있는데 일단은 이 ALT-B4라는 요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네, 면역 항암제인데 일단은 지금 이 면역 항암제에서도 딱 그냥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하면 알테오젠 하면 일단은 뭐 머크사가 주 고객이고 기술 이전 했으니까요. 예. 머크사 하면 또 키투르다라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키투르다라는 게 뭐냐면 요 면역 관문 억제제 요 시장에서 1위가 머크의 키투르다입니다. 이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투르다가 가장 매출이 가장 높죠. 요게 1위였고 올해 예상으로도 키투르다가 1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키투르다를 어떻게 보면은 키투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 회사 머크에다 이제 이 키투르다에 대한 부분을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큰 마일스톤이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거 빼고는 일단은
다른 거 일단은 먼저 요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일단 1위고, 키토르다라는 게, 근데 경쟁사가 2개 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로슈에서 최근에, 키토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맥 주사거든요. 정맥 주사로 이제 1위를 했는데, 경쟁사는 SC 제형으로 피하 주사, 피하 주사로 해서 지금 FA 승인을 작년에 받았어요. 10월 달에 받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키토르다 같은 경우는 좀 늦었죠. 올해 이제 9월 달에 1차 3상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뭐, 이거는 충분히 일단은 일정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겨서, 경쟁사가 이제 이미 뭐 다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서두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승인이 FDA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머크에서는 머크에서 이 키토르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매출에서 이게 뭐 글로벌 탑 이제 의약품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좀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키토르다가 이제 다시 이제 FDA 승인 받고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일스톤을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꾸준히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일단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수익성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피하 주사, 일단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단 정맥 주사로 맞게 되면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항암제를 맞을 때. 근데 이 말씀드린 피하 주사로 맞게 되면 3분에서 8분. 이게 말이 안 되죠? 1시간 걸리는 거를 뭐 한 8분 만에 3분 만에 뭐 끝내버리니까, 그냥 뭐 인력도 그렇고, 어디 보면은 그런 돈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이 정맥주사 이런 제형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하 주사로 맞게 되는 건, 손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환자 입장에서도 1시간 동안 그 정맥주사 꽂고 누워서 맞아야 되는 거를, 3분 만에 그냥, 피하 주사로 맞아버리면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성이 너무 차원이 틀리니까, 어디 보면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져요. 일단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한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다 이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상대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정맥 주사로 맞는 거랑 피하 주사로 맞는 거랑 비교가 안 되니까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제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부분에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이제 좀 올해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머크도 M&A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한번 얘기를 했던 거겠죠. 뭐 그게 M&A가 뭐 바로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머크에 안 되더라도 다른 데서도 충분히 다른 회사에서 다른 빅파마에서 M&A에 대한 부분을 또 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나라에도 뭐 큰 회사들 많으니까 뭐 OCI랑 뭐 오리온이 초코파이 팔아가지고 뭐 인수할 줄 알았겠어요? 그만큼 뭐 일단은 현금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는 이런 빅파마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금 많은 회사들이 이런 기술력이 있지만 좀 자금력은 좀 안 되는 이런 바이오텍을 M&A 하려는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부분, 우리나라도.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매물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요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아엘리아 ALT-L9 아엘리아 바이오시밀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황반변성 치료제예요. 그런데 망막에 생기는 요거를 이제 치료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임상이 이제 곧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미국, 유럽, 한국에서 임상 3단 중인데 임상 종료가 연박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특이점이 아엘리아 같은 경우는 유리 주사기로 일단은 주사를 하거든요. 유리 주사기에 충전을 해서 주사를 하는데, ALT-L9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주사기를 사용을 해요. 플라스틱 주사기가 차이점이 뭐냐면
유리 주사기는 실리콘 오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주사기는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실리콘 오일이 뭔가 하면 일단 실리콘 오일의 가장 큰 단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라고 뭐 약간 주사 맞은 데 주변이 빨개지고 그다음에 부어오르고 뭐 이런 거 통증 같은 거 좀 생기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려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면역 반응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LT-L9 같은 경우는 일단 플라스틱 주사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주사기도 아무래도 유리 주사기보다 플라스틱 주사기가 더 싸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도 더 좋다라는 부분, 유리하다라는 부분, 요게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 말고, 아까 뭐 그런 주사, 어디 보면 뭐, 그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환자 면에서, 그 다음에 뭐 정부 면에서, 그 다음에 회사 면에서도 다 이득이다라는 말씀, 피하 주사에 대한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 또 하나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 2028년에 일단은 요게 키트루다 같은 경우가 이제 만료가 돼요.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약을 만들어서 더 싼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2028년 특허 만료 전에 이제 이 키트루다를 아까 말씀드린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약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제 그걸로 이제 만들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맥주사로 맞는 것보다 피하 주사로 맞는 게 훨씬 더 뭐, 시간적인 면, 금액적인 면에서,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다 SC 제형으로 만들어버리면, 출시를 해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진입을 하기가 힘들죠?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머크가 이 SC 제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알테오젠의 기술에 올인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M&A에 대한 부분, 아예 독점적인 부분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M&A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이 기술이 이제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지키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단은 또 한 가지가 2026년에 이제 발효되는 바이든의 공약이었죠. 일단은 IRA가 약가 인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이 비싸니까 미국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6년부터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그 법이 약가 인하에 IRA가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게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 차가 되니까 이제 2027년부터 이제 13년 차가 이제 지나기 때문에 2027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이제 약가가 인하가 되면 한 40% 정도가 인하가 된대요. 이제 최대 이제 뭐 40%가 인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약간 우회적이긴 한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말씀드린 알테오젠처럼 요렇게 히알루로니다제 요걸로 이제 이 플랫폼으로 이제 요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다시 등록을 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약품에 이 히알루로니다제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1+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섞어서 이제 다시 출시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정을 두 가지 이제 약품이 섞인 거기 때문에, 섞여서 이제 다시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새로운 약물로 인정을 해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13년이 아니라 다시 1년으로 이제 그렇게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다시 1년이 됐으니까 이제 약가 그 인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미국의 그런 빅파마 회사들이 글로벌 이제 그런 제약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이런 SC 제형으로 많이 넘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C 제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맥 주사를 맞지 않고 예전에 정맥 주사에서 이제 다 SC 제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알테오젠의
앞으로의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요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요것도 이제 접근하시기 괜찮지 않나. 그만큼 뭐 M&A에 대한 부분, 기술 인연에 대한 부분 앞으로 나올 게 굉장히 많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2의 오리온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이제 나오면은 호재지만 M&A에 대한 부분 과연 언제 될까? 누가 과연 살까?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예상해 보시면서 그러면 좀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20분을 또 꽉 채웠네요. 네, 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어떻게 줄인다고 했는데도 지금 결국엔 또 20분이 됐는데 내일은 더 좀 줄여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업로드는 새벽 3시 업로드로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아마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전에 이제 3시 이후에 이제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그때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